콘서트를 진행할 효성이동 보장일치 담당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양상동 보장일치 강사 박소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보장일치 위원님들께서 묻고 부총장님께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보장일치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선거 180일 전이다 보니 구청장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다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고민 끝에 준비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계양구가 고향이신데 구청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가 있을까요? 난해하긴 해요. 저는 아시는 국민들은 아시겠지만 14대째 경마군에서 그래서 주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는데 주소가 4번 바뀐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사는 경마군은 부천시 경마군이었고요. 경마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김포구로 갈 때 김포군 경마군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인천으로 행정교육이 편입이 되면서 인천시 북구였었고요. 그래서 그때 30년 전에 또 북구가 분구될 때 계양구로 그래서 한 번도 옮기지 않았는데 주소가 4번 바뀐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어쨌든 저희 어렸을 때 그때 그게 크게 놀거리가 없어서 주로 이제 벌판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동산인데 계양산을 주로 많이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 3월달 무렵서부터는 저희 어렸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치토리를 퍼먹는 미국 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 따먹고 소나무에 송화 따먹고 옛날에는 소나무 껍질도 몇 개 먹었어요. 그랬고 거기 계양산 줄기자리에 옛날에 가재도 많이 나왔습니다. 산미까지하고도 끓여도 먹고 그래서 사시사철 여름에는 버섯도 나왔죠. 가을에는 먹을 게 많죠. 도토리, 밤, 등등 산나물. 예전에는 새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 계양산에. 그냥 누룽치기로 대충 쏘면 한 20번 쏘면 한 마리 떨어져요. 그리고 신장로에서 돌을 잔뜩 주워다가 그냥 쏩니다. 그러면 가끔 한번 재수가 되면 한 마리씩 떨어져요. 그러면 하루에 많이 잡으면 5마리? 그래서 고수도 먹고 이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산에 계양산에 새가 없어요. 영역이 아세요? 고양이 때문에 길고양이가 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력을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어쨌든 새들이 낳는 알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산에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황양단지에서 길고양이 보호하는 거 당연히 하지만 또 산에 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억에 남는다라고 물으신다면 예전에 계양산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 올 한 해 보장일치 위원님의 활동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나요? 저는 보장일치 위원님도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한 달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헌신적이시다. 이 적극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저는 통장연합회나 주민 자치협회 지금 다들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마음대회 인천시대에 가보면 제가 의장할 때, 구경할 때 계속 다녀봤지만 요즘처럼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시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인천 시계공구 중에서 가끔 왜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저희가 계양과 단양, 뭐 호응도나 뭐 이 열정 뭐 이런 것들이 타구에 전혀 되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연수 총장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장님 지금 더 적극적인 방향하지만 굉장히 헌신적이신 어떤 봉사활동 할 때 가지고 보시면 땀을 쩔쩔 흘리시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일보다도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건 헌신적인 그런 사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장님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뭔가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 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요즘 읽고 계신 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을 자주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써낸 책을 다 읽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종면회가 바쁘다 보니까 약간 짬이 나면 책을 보긴 하는데 MZ 세대와 꼰대 리더라는 책을 요즘에 가끔 봅니다. 김영기 강사님이 쓴 책인데 왜 이 책을 좀 보게 됐냐면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뭔가 좀 흡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그냥 관례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젊은 강사님들의 책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의 주요 핵심은 그런 거죠. 굉장히 리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1000가지가 넘는다고 그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꼰대 노릇을 한다 뭐 이런 표기도 되어 있고 60대가 MZ 세대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는 생각은 저는 40대, 체력은 50대, 보정의 나이는 60대 이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구정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이제 독서까지 하신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양구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계양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정체되어 왔죠. 아까도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 31년 전에 저희가 북구에서 분구가 됐는데 그때 이제 북평 역세권 중심으로 모든 생활권이 다 부평으로 나왔습니다. 경인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사공단, 배우자 목차, 거기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든 부분이 다 부평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가 행사할 때 모든 행사를 다 부평 가서 했습니다. 지금은 남동도 가고 서구도 가고 그래서 이런 흑역사를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독립적인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참 말씀을 못 드리고 뭐 아원이나 무슨 뭐 체육시설, 문화시설, 예술공간,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가 저희가 뭐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46%인데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 이 환경들을 잘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지 않고 친환경적인 그런 관광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면 저는 충분히 생산이 있다, 가치가 있다. 문화 관광 도시로 저희가 이제 성공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뭐 산업이라든가 결국은 이제 뭐 문화, 예술, 관광 모든 걸 자독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갖춘 그래서 인천을 선도하는 도시. 그동안 소외된 도시에서 인천을 중심의 도시로 우리 계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계양은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 계양구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장협치 위원님들은 구청장님께서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듣고 싶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뿌듯했던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지난 연도에 7월 1일 날 저희가 시행됐던 그리고 그 전에 뭐 3, 4일 만에 우리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하는데 서명권이라고 합니다. 3일 만에 16만 명의 서명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계양 창립에 이런 있었을까?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저희가 석발식을 했는데 그때도 여성분들을 포함해서 3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즉흥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뭐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청년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서명이나 참여를 다 해줬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들이 사실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랬으면 힘을 더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3일 만에 16만 명이 서명을 해주시고 30명이 석발에 참여를 해주셔서 북부문화예술회관이 속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다. 이것은 큰 보람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속으로 가는 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 계양에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해서 그냥 가치 있는 일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그 내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근데 뭐 꼭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오해와 그 진실 속에서 옳은 줄에 의해서 적으로 공정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천역 버스를 지하철로 변경해달라 이 요구를 했죠. 상기신도시가 물류운송단지로 설계되어 있고 그 교통 대안이 버스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버스를 지하철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버스 노선이 잘 아시겠지만 박천석부터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제 계약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 유난청장이 박천에 땅이 많아서 그렇게 박천으로 구집한다. 이런 왜곡된 그런 발언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식당, 우리 직원들 식당을 직영화했는데 오늘도 모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납품하는 사람이 성이 윤 씨예요. 윤장현도 윤 씨. 윤 씨하고 저거 친인척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식당 직영화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도 조기 품절이 돼가지고 400명 먹고 끊어졌거든요. 식당이 식자재가 나빠서 또 아니면 품질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갖다는 단순한 이유로 비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어요. 참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니 그런 납품업자한테 제가 뭘 얻어먹겠다고 비리를 저지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속상함을 느낍니다. 부총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어서 동부장의 빛의 우수선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오늘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총장님 마무리로 연말연시를 맞아 위원님들께 따뜻한 덕담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거법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 저는 꼭 적어가지고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동부장 협의체는 우리 윤정현 연합회장을 비롯해서 동부장님들 정말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더 어려웠다 보니까 다 어렵지만 대한민국가 조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로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가 검소하게 설명을 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도블록 이런 거 한 번도 게시하지 않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검소하게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꾸 선거법에 이제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그 회장협의체 위원님들 헌신적인 봉사에 저도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자성어가 승풍파란입니다. 탈승, 승승장구할 때 쓰는 승, 그리고 바람풍, 바람을 타고 파괴할 파자입니다. 그래서 물결남, 물결을 헤쳐나간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 직원들이 결정을 해줬어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좀 이런 어려운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좀 극복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내년에 사자성어는 승풍파랑으로 결정했는데 우리 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더 힘드시겠지만 이런 위기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헌신의 힘을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부총장님과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총장님과의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현 박세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다음 일정으로
부득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사에 참석하여 방문해주신 한가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은 순서는 동부장의 빛의 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경품 추첨 시간만 남았습니다.